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제 기재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고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소득세 과표 구간이 변경됩니다. 이 소득세 과표는 12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0억원 초과까지 총 8단계로 이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해서 4600만원 이하, 그리고 4600만원 초과해서 8800만원 이하 구간이 개정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가 1400만원 이하로, 그리고 1400만원 초과해서 5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5000만원 초과해서 8800만원 이하로 이 세 단계 구간이 이 세율 조정은 없고요. 과표만 이 구간이 상향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세금으로 따지면 최대 약 8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이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요 내용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이 종부세 부분, 그리고 임대소득세 부분, 양도소득세에서 이 증여자산 2월 과세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종부세 부분인데요. 이 종부세 세율이 조정이 되고 세부담 상한이 조정이 되고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이 종부세 특별공제가 도입이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이 종부세 납부 유예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에 이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 이 고가주택 기준이 인상이 되고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이 세액 감면이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총 9가지 내용인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세율 조정 내용입니다. 이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이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인 이 종부세금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이 내년부터는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어서 이 과세 기준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개정됩니다. 이 그동안 매우 비합리적인 세금 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이 주택수가 아니라 단순히 이 주택가액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방법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세율 또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이번 정책은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율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 12억원 초과해서 50억원 이하의 구간이 이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12억원 초과해서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해서 50억원 이하로 각각 세분화되고, 그 세율도 1.3%, 1.5%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이 공시가격 합이 만약에 30억 원이라고 하면 세율은 3.6%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30억 원이면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3.6%에서 1.5%로 낮아집니다. 특히 25억 원 이하의 구간은 이 3.6%에서 1.3%로 낮아지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의 세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파격적인 종부세 인하입니다. 다음은 세부담 상한 조정입니다. 이 그동안은 이 조정 지역의 2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300%가 적용이 됐죠.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서 주택수 기준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 원이 공제가 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1억 원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은 공제가 없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경우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이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이죠. 이 종부세에도 이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이라고 하는 게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이고 이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2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실제 시세는 약 16억 원, 17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세대 1주택자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현재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1억 원의 공제가 되죠.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6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2억 원이 공제가 되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9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이 단독명의는 세액공제가 되죠.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서 이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지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올해 한해서 특별히 이 종부세 계산을 할 때 이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 원이죠. 여기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총 14억 원을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다음은 이 1세대 1주택자의 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올해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납부유예는 이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이 납세자가 이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 12월 15일이죠. 이 12월 15일 3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미 이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놓은 내용이고 많은 신문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은 이 종부세 계산을 할 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이 주택수에서 빼주는 내용입니다. 이 주택수에서는 빠지지만 이 과세표준에는 합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관할 세무서장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이 고가주택 기준이 인상됩니다. 이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 1주택자라고 해도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가 되게 되면 1주택자라고 해도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 기준시가 12억 원이면 시세로 따져보면 17, 8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일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이 연장됩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85제곱미터이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1호 임대 시에 4년 이상 임대하면 30%, 10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세액 감면이 있고 2호 이상이면 4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50%의 세액 감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3년이 연장되어서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음은 양도세 2월 과세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 증여자산 2월 과세를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증여를 한 사람, 그러니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 양도세를 계산해서 이 수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리 이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해도 이 10년이라면 이 증여를 받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이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2022년 보유세 변동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이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이고 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를 계산했고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기본공제 11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 추가 특별공제 3억 원을 포함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일일이 이 현행과 개정안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인지 자세히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30억 원,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30억 원일 경우라면 이 현행은 2,461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개정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56만 원, 그래서 1,305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도시지역분이나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이 모두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보유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보다는 이 다주택자의 감소액이 훨씬 더 큰데요. 마찬가지 이 공시가격 합이 30억 원일 경우에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약 3,248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합이 50억 원이라고 하면 5,937만 원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종부세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1억 3,757만 원, 거의 징벌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다음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었던 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서 내년도 종부세 계산 사례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사례인데요.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공제 금액이 9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를 적용했습니다. 이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이죠. 2주택자 A씨는 이 거주주택 공시가격 20억 원과 이 추가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그래서 총 30억 원이죠. 이 두 채가 있다면 내년 종부세는 얼마인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현행은 7,151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이 7,151만 원은 종부세만 계산한 겁니다. 재산세는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종부세가 7,151만 원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97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공제가 9억 원이 적용이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세율도 12억에서 2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 972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내년 종부세는 얼마로 바뀔까요? 자,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12억 원이죠. 단독 명의이면.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역시 60%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현행은 2,164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편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 775만 원으로 역시 대폭 감소합니다. 여기에는 이 공제금액 12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그리고 세율은 6 내지 12억 원 구간이기 때문에 1%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7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독 명의가 아니고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역시 공시가격 3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현행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42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공제 금액이 18억 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9억 원씩, 그래서 총 18억 원이 공제가 되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7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에 세율 1%를 곱하면 최종 종부세는 420만 원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종부세가 대폭 감소가 되는데요. 2018년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이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이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부세 세제 정상화로 인해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은 이 거래량 자체가 절벽 상태이고요. 이 돈맥 경화,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제 개편안 내용은 이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올 연말 정도에 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단독 명의보다 이 부부 공동 명의의 기본 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부 공동 명의 선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할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취득세, 이 증여 취득세, 이 중과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 다주택자 중과도 이 폐지되어야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똘똘한 두 채,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충분한 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더 나아가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불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